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찌남 K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30일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그냥 저의 기준으로 보는 기술적 분석 내용입니다. 안 보셔도 되는 영상이니까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넘기시면 되고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참고하다라는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삼으시면 되고요.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하지 않으면 갖다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에 중국의 헝다라는 부동산 2위 업체가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뭐 현대건설이나 뭐 이런 회사랑 좀 비슷한 거죠. 네, 두 번째로 큰 회사인데 빚이 약 한 350조 정도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350조면은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의 한 60% 정도 해당되는 건데, 그 정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 선진은행 지분 국유 자산 관리화로 매각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헝다는 이제 파산해서 아마 넘어갈 건데 중국 정부에서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헝다 이외에 그 밑에 회사들은 괜찮냐? 제가 알기로는 안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더 일파만파로 터질런지 안 터질런지 그 부분을 또 우리가 뉴스 팔로우를 또 계속 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갑자기 또 전력난이 났죠. 이거는 이제 그 호주랑 중국이랑 기싸움 하다가 호주가 우한에 니들 코로나 니네가 한 거잖아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이것 봐라 호주 니 깎게 하면서 중국이 석탄을 호주에서 한 60% 정도 수입을 했었는데 야 그거 수입 안 해 해가지고 호주 경제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무역 분쟁 무역 보복을 했는데요. 지금 그게 이제 부메랑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기가 끊겨가지고 지금 휴대폰 그 뭐라 그러죠? 그 휴대폰 랜턴 기능으로 밥 먹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석탄 재고도 또 보름씩밖에 안 남았다라는 뉴스가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전 세계 생산 허브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여서 지금 뭐 테슬라, 뭐 애플, 뭐 여러 이제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부품이 오면 뭐 그거를 이제 제조해서 만들어 팔던 회사들에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택한 게 나 죽고 너 죽자라는 선택일 수도 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서 없어지면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요.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미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논리로 중국이 일부러 이지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별개로 일단은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세계의 국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 경제의 위치에서 자기 그 역할을 잘 하면서 경쟁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좋은 건데 어느 한쪽이 이제 부러지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가령 뭐 예를 들면 반도체 회사에서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차량용 반도체를 안 만들다가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흐지부지 될 때쯤 돼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못 생산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파급 효과가 오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지금 요 문제가 또 터진 것 또한 또 되게 안 좋은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미국이 떨어진 거에 이제 합쳐가지고 오늘 이제 3060포인트 정도로 끝났는데요. 또 미국은 미국대로의 또 고뇌가 있죠. 우리 바이든 형님께서 뭐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어디죠? 또 어디야? 또 생각이 안 나냐? 텔레반 관련된 이제 그 철수 문제로 지지도가 이제 하락한 가운데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법안이 돼야 되는데 인프라 법안이 이제 뭐 미국의 이제 전국에다가 이제 미국 그 넓은 땅덩이에다가 뭐 이것저것 설치하는 건데 그거 관련돼서 뭐 3조 5천억 뭐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진통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텔레반 그 철수 문제 관련돼서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 공화당 쪽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매년 한 요때쯤 되면은 나오는 얘기인데, 미국은 참 이상한 나라인데, 예, 미국에 있는 큰 은행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그 정부 예산을 쓰는 데인데, 이걸 지금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처리가 안 돼가지고 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많이 안 드려도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엄청 많이 보셨을 거고, 그래서 지금 뭐 퍼펙트 스톰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또 굳이 또 얘기하자면 또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어느 순간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지랄을 하고 있지 하고, 요즘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 두 개의 차트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똑같이 코스피 차트인데, 이때는 이제 팬데믹 상황, 요 사진은 이제 팬데믹 상황에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2016년도 이후에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거예요. 차트 흐름이. 진짜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하는 이유는, 일단 그림 형태가 이제 비슷해. 그림 형태가 좀 비슷한 데다가 뭐 이렇게 올라왔다가 올라갔던 거, 올라왔다가 올라갔던 거, 그리고 지금 현재 121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부분, 요 이제 초록색 선이 이제 121선이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요런 식으로 또 한 번씩 페이크 비스무리하게 준 다음에 한 번 이탈했다가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 이탈했다가 꼭 올라왔던 부분,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사이에 이제 공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처음 봤던 그 모습이고, 이게 두 번째 봤던 모습인데, 이런 형태의 주가 흐름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게 솔직히 저는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죠? 한 1년 반 정도의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 종합지수로 본다 그러면 요런 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형태로 본다 그러면 121선을 자꾸 치받는 이런 흐름이 이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밑에 저점을 또 깨는 흐름이 나오면 여기가 이제 저항권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또 고려를 하고, 그러니까 마음속 한켠에 야,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위험을 인지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의 차트를 보고 미래를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2013년 5월에 테이퍼링을 언급했는데 지금 2021년 9월이죠. 9월에 테이퍼링을 언급했고 아마 11월에서 12월이면은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예전에 우리 벤 버냉키 형님 헬리콥터 밴이죠. 헬리콥터 밴께서 2년 만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셨어요. 그래서 2015년도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뉴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2013년도 말에 테이퍼링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미국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말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요거 이제 금리 인상하기 6개월 정도쯤에 문제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요게 테이퍼링 할 때 뭐 6% 정도, 한 9% 정도 하락권이 나왔던 적이 있고, 요 금리를 인상하던 시점에 한 32주 동안 16%, 그 다음에 69주 동안 이제 그 영향을 미쳤다, 금리 인상한 게. 그리고는 다 알다시피 여기 돌파해가지고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보면 차트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얘네는 별로 걱정할 게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뭐 했는지 모르게 박스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 12월에 12월이면 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요때 이제 조금 떨어졌다가 2년 동안 테이퍼링 하는 동안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많이 떨어졌었죠. 요거. 그 다음에 2015년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는 또 이렇게 올랐습니다. 물론 뭐 이게 쌍바닥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 자체만으로 그게 뭐 나쁜 뭐 호재다 악재다를 떠나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하는 거니까 나쁜 영향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는 왜 떨어졌느냐, 이제 이게 이제 그 트럼프 형님이 오시면서 미중 무역을 했죠. 요게 아마 2017년도인가에 아마 오지 않았나, 그 트럼프가. 그때 당선돼가지고 1년 있다가 무역 분쟁 시작해갖고 이지랄이 난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1번은 뭐냐면, 2013년도 테이퍼링은 2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어요. 테이퍼링 하고 2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2021년 뭐 한 11월이나 12월에 테이퍼링을 하고 2020년도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2년하고 1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고, 2013년도에 테이퍼링, 이때 돈을 한 달에 풀었던 금액이랑 2021년도에 한 달에 풀었던 금액이랑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얘는 작은 금액이었는데 2년 동안 시장의 충격을 좀 줄여가면서 테이퍼링을 했다면, 얘는 금액도 엄청 큰데 큰 금액을 반만에 1년 만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게 점도표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 나온 거니까. 이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 문제고, 이 당시에는 미중 무역 하던 때가 아니에요.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던 때가 아닌데, 지금은 미중 무역 분쟁 하고 있는 거고 패권 경쟁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위인데 이거를 잃어버리느니 그냥 1등 너도 죽여버리겠어 이러고는 이제 걔는 공산당이니까 뭘 할지 모르는. 저는 요즘 중국 보면서 북한보다 더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요런 또 그 세계 정치라고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또 역학관계가 또 상존해 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속도랑 금리 인상 속도, 테이퍼링 속도가 빠르면 시장에 충격을 빠르게 준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좀 차트를 한번 보면, 미국 시장은 뭐 이게 지금 한 20분 정도 느리게 나오는 거겠죠. 지금 나스닥 이제 차트인데, 이제 여기를 깨냐 안 깨냐,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요 라인인데 14,530포인트인데 여기를 이제 오늘 찍고 반등하고 있죠.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 요 빨간 선이 하단선인데 여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라든가 뭐 여기 14,175, 그다음에 14,423포인트, 얘가 121선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또 작게나마 요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아까 봤던 대로 한다면 2013년도였잖아요. 2013년도를 우리가 다시 가보면 121선, 241선까지, 201선입니다. 나스닥 기준 201선까지 지금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201선. 왜냐하면 2013년도에도 201선이 왔기 때문에 얘도 충분히 201선에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2013년도 12월부터 테이퍼링을 해서 쭉 떨어져서 여기 241선을 2014년도 4월에 찍었으니까 요때도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뭐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하는 부분 관련돼서는 그때마다 다른 거지만, 지금 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241선 닿을 때가 됐구, 201선에 닿을 때가 됐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평선 관련돼서는 요렇게 한번 해먹었고요. 121선 요렇게 한번 했고,
요번에 이제 해먹을 건지 안 해먹을 건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241선에 한 번은 오게 돼 있다. 그게 고점 돌파한 후에 내려올 건지 아니면 막바로 내려올 건지에 관해서만 좀 다를 뿐이지, 그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 차트도 오늘 이제 다행히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여기 라인이죠. 여기 이제 저점 라인이죠. 여기 저점. 3050포인트를 오늘 살짝 넘긴 상황이에요. 자, 241선입니다. 우리나라는 241선에 오늘 이제 닿을 듯 말 듯 했다 갔는데, 결국에는 241선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1.22%가 이제 종가상으로 떨어졌는데, 내일 뭐 급반등해서 3100포인트 잡아가지고 여기 갭 구간을 싹 메운 다음에 다시 21선을 잡는 흐름이 나온다면 아직 기회는 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100%죠. 100% 하향 추세라는 거죠. 하향 추세. 이게 지금 차트가 너무 우겨져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하향 추세입니다. 물론 각도는 세지는 않습니다. 최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지만 단기 21선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 추세선, 이 추세선을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격에서 본다 그러면 한 315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21선 정도로 돌파를 해줘야지 이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MACD도 하락 전환했죠. DMI도 하락 전환이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533이 그래도 그래도 요게 매수 다이버전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좀 가능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단기 반등이 나오려면은 일단 DMI 그 ADX가 조금 더 올라와 주는 상황에서 DMI DI-가 ADX를 데드크로스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현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 요렇게 ADX가 30 이상 혹은 40 이상에서 DI-가 데드크로스 난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후에 ADX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요런 반등 정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반등한다 하더라도 여기 3150포인트를 못 넘긴다면 결국에는 또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대응 방법은 다르겠지만 제 부인님 계좌에 마이너스 난 계좌들을 보니까 뭐 장난 아니게 마이너스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건 아니어가지고 손해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 마이너스 20% 가까이 손해 난 거를 보게 되면, 대부분 대형주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지금은 완연히 그 개별 종목의 장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별 종목 이슈가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종목들이 고점 찍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막 사고 싶었던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하락 추세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다 내려오는 상황인 거죠. 뭐 이렇게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종목들이 이제 떨어지면 무서워서 이제 못 사는 상황이 올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현금화를 할 수 있다면 좀 새롭게 또 포트를 담아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요때 흐름 정도죠. 요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코스피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아까 그 네모칸 쳐줬던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을 현금화해서 그동안 못 샀던 뭐 우량주라든가 혹은 뭐 성장 관련주들을 차근차근 모아가는 진짜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현금이 많은 분들에게는 기회가 조만간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희망적인 내용은 제가 종합지수를 분석해서 맞을 확률이 여타 다른 그 개별 종목들 맞추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호재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의 생각과는 반대로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호재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이걸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뭐 오르고 내리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건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도 좀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을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